네, 안녕하세요. 저는 엑셈에서 근무하는 강인규라고 합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요. 시계열 데이터의 비정상 탐지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어, 시계열 데이터 비정상 탐지는 인터맥스 AI 에디션의 6가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터맥스 AI 에디션의 부하 예측, 비정상 탐지, 장애 예측, 그리고 부하 패턴 분석, 인과관계 분석, 근본 원인 분석 이렇게 6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시계열 데이터의 비정상 탐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면은 그 일정 시간 간격으로 배치된 데이터들의 수열을 말하는데요. 시계열 데이터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주가지수 변동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사실 이제 주가지수를 나타내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그 시계열 데이터가 다른 통계 데이터하고 다른 점이라고 하면 어, 시계열 데이터는 그 특정 시간대 데이터가 그 T 시간대의 데이터와 T 플러스 1 시간대의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 두 개 데이터가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분석 방법보다는 좀 더 이제 시계열적인 특성을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보시는 게 그 방의 개수와 집의 가격을 예측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리그레션을 많이 쓰는데요. 리그레션보다는 좀 더 이제 시계열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시계열 데이터를 성분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보통은 이제 STL 분석이라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를 그 시즈널리티하고 트렌드 그리고 나머지 이제 랜덤 요소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STL 분석하면은 분석 라이브러리에서 STL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면 많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즈널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그 특정한 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어떤 반복되는 패턴이 있을 때 그런 걸 이제 시즈널이라고 하죠. 그리고 트렌드라고 하면은 그 시스템 매트릭이 어, 계속 추세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할 때 그런 트렌드를 반영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지표에서 시즈널 특성과 트렌드 특성을 뺀 나머지 부분은 이제 랜덤한 요소로 저희가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STL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떤 그런 시계열 데이터를 이렇게 시즈널과 트렌드 그리고 나머지 랜덤 요소를 이렇게 나누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번 페이지에서는요,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 중에서 그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리스트업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맨 위에서 이제 나이브 어프로치라는 게 있는데요. 나이브 어프로치는 내용은 뭐냐면 제일 마지막 값을 그 이후 값으로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분석이랄 게 별로 없는 방법이긴 한데요. 생각보다는 꽤 높은 한 60% 이상의 적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이브 어프로치가 그렇게 방법은 아니고 다른 거하고 이제 비교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척도로 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 가령 뭐 익스포넨셜 스무딩 방법으로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 나이브 어프로치에 비해서 얼마나 잘 예측을 하느냐, 보통 그걸 이제 저희가 성능 지표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플 에버리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이름이 나타내는 바대로 그냥 평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통계값이 가지고 있는 평균 값을 가지고 이후의 값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심플 에버리지 값이고요. 심플 에버리지보다 조금 더 이제 그 사람들이 고려를 한 게 이제 무빙 에버리죠. 왜냐면은 에버리지로 하면 가장 초기 데이터부터 다 평균을 내기 때문에 이거 이제 가장 최근 데이터 몇 개만 뽑아서 우리가 분석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무빙 에버리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익스포넨셜 스무딩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가장 최신의 데이터일수록 좀 더 가중치를 두어서 미래의 수치로 반영을 하겠다는 게 익스포넨셜 스무딩이고요. 사실은 이제 익스포넨셜 스무딩이 지금까지 나온 방법 중에서 가장 잘 데이터의 특성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홀트 윈터스 시즈널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익스포넨셜 스무딩 방법을 개선시킨 방법이고요. 저희가 아까 전에 그 해열 데이터는 어떤 세 가지 특성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가 이제 트렌드라는 거랑 시즈널이라는 거가 있다고 했는데, 그 익스포넨셜 스무딩이라는 방법을 시즈널하고 트렌드라는 거에 각각 따로 적용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합성을 해서 미래 지표를 예측하는 방법이 이제 홀트 윈터 시즈널 방법입니다. 그 제일 마지막은 아니에요. 아리마라는 방법이 있는데 굉장히 고차원적인 방법인데요. 그 오토 리그레시브라 그래서 재귀적인 특성하고 무빙 에버리지 거에 대한 어떤 성분을 분석을 해서 이 데이터는 AR 특성과 MA 특성이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미래 지표를 예측할 때 쓰는 게 이제 아리마 기법이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시계열 분석을 할 때 아리마를 썼는데요. 아리마 분석을 하면
단점이 뭐냐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실제로 저희가 적용하기엔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세미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딥러닝을 이용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딥러닝 방법이 기존에 나왔던 방법들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건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그 뭐 아리마나 홀트 윈터스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지표값만 가지고 저희가 값을 예측을 하거든요. 근데 딥러닝 기법을 쓰게 되면 이제 값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에 입력되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다 고려를 해서 지표값을 예측을 하기 때문에 딥러닝을 잘 활용하면 다른 것보다 더 정확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잘만 사용되면 굉장히 정확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근데 이번 시간에 저희가 다루는 거는 사실은 이제 부하를 예측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시계열 데이터에서 비정상을 탐지하겠다는 게 이번 이제 웨비나의 주제인데요. 그러면 시계열 데이터의 비정상이라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지금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제 비정상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나눠가지고 그림을 좀 표시를 했는데요.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아웃라이어라 그래서요. 이게 뭐냐면 평상시의 지표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굉장히 큰 뭔가 스파이크 치는 어떤 값들이 나온다고 하면 이건 비정상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이제 디도스 공격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디도스 공격을 받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의도치 않게 스파이크를 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비정상으로 탐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가운데 있는 그림은 이제 사실 이제 심박스코프를 예를 든 건데요. 보통 이제 짧은 기간 동안 갑자기 심박이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경우, 이거 이제 부정맥이라고 하는데, 네, 부정맥이 되면 저희가 이제 이것도 비정상이다,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비정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0의 어떤 가깝게 관측값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 이제 템포럴 체인지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비정상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 제일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사실은 1주기 데이터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실제 이제 그 녹색 그래프를 보시면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갑자기 레벨이 바뀐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높은 어떤 수치를 보이고 있다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해서 갑자기 수치가 쭉 떨어진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데이터의 성격 자체가 바뀌게 되면 이때 뭔가 비정상이 발생했다라는 게가 찾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경우를 보통 이제 레벨 시프트라는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여드린 이 세 가지 지표가 나타내는 바가 뭐냐면,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비정상은 이렇게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걸 좀 설명드린 장표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오늘 웨비나 시간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이제 엑셈에서 시계열 데이터 비정상을 잡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비정상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한 알고리즘으로 두 가지를 다 찾아내는 건 아니고요. 두 가지에 대해서 접근을 좀 다르게 해서 두 가지 방식을 다 적용해서 저희가 비정상을 찾고 있는데,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어떤 지표값이 급격하게 변동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때 뭐 비정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이제 비정상으로 간주하는 방식이 첫 번째 방식이고요. 그래서 값이 급격하게 변할 때 요거 이제 비정상으로 간주를 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평소의 패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주기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평상시대로 움직이는 패턴이 있을 건데, 이 평상시대로 움직이는 패턴하고 다르게 움직인다고 하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이제 비정상으로 잡아내겠다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장표 이후부터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나눠가지고 어떻게 찾아내는지, 엑셈에서는 어떻게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급격한 값의 변동에 대해서 찾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요. 그래서 급격한 값의 변동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어왔냐면, 저희가 이제 주가 예측하는 어떤 지표를 많이 보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장표에서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주가를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이동평균선이라는 걸 보통 많이 씁니다. 주가 분석을 하실 때 사람들이 이제 이동평균선을 많이 쓰는데, 저희가 이제 급격한 값의 변동을 찾을 때도 이동평균선을 이용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좀 저희가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무빙 에버리지라고 하면 과거의 어떤 평균적 수치에서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계산법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에서 이제 가격의 추세를 볼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법인데요. 그래서 무빙 에버리지를 이용해서 값이 급격하게 변동했는지 찾아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가 구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상 탐지 알고리즘에 대한 첫 번째 예고요. 조금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지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지표에 대해서
한 15분 간격에 대한 그 15분 윈도우 사이즈를 준 거죠. 그거에 대한 어떤 평균 값을 먼저 구합니다. 무빙 에버리지가 나오면서 그런 평균 무빙 에버리지를 먼저 구하고요. 그리고 45분 주기에 대해서 표준 편차에 대한 그 무빙 에버리지를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평균 수치, 그러니까 이동 평균선에서 만약에 특정 지표가 방금 전에 말한 표준 편차에 대한 그 3시그마를 넘어갈 만큼 값이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정상적인 경우라고 하면 이동 평균선 그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야지 이게 정상적인 경우인데 어떤 수치가 지표가 갑자기 움직였다라고 하면 그 이동 평균선에서 그 시그마 값보다도 좀 더 크게 값이 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저희가 간주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점을 잡아내면은 우리가 급격하게 값이 변동되는 걸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게 보이는 이제 장표에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표가 네, 이렇게 튀고 있는데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게 뭐냐면 갑자기 튄 부분에 대해서 이 시스템이 잡아낸 걸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색 밴드 보시면은 지표에서 이 회색 밴드로 표시된 부분이 그 3시그마 구간을 나타내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지표가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3시그마 구간보다 넘게 이렇게 갑자기 이동하게 되면 그 부분을 우리가 비정상이다라고 탐지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적용한 그림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왼쪽 상단에 있는 그 지표는 뭐냐면 어떤 수치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갑자기 큰 값으로 변하도록 이렇게 부하를 준 경우고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경우 뭐냐면은 부하가 이제 계단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세 번째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도 계단식인데 이제 다단계 계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점프를 할 때 과연 그 올라가는 곳마다 비정상을 잘 탐지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알고리즘을 잘 동작하는지를 판단하고 있더니 표시가 된 게 이제 저희가 알고리즘 잡아낸 부분인데요. 그래서 급격하게 변동될 때마다 그 비정상인 부분을 잘 찾아내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저희가 실제 그 인터맥스 시스템에 AI 기능을 넣었을 때 그 표시되는 그 비정상 지점을 찾는지를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연동이 돼서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값이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정상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을 찾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기존하고 다른 패턴에서는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방법을 좀 설명드릴 건데요. 요건 이제 저희가 용어를 다이나믹 베이스라인 용어를 많이 씁니다. 다이나믹 베이스라인은 뭐냐? 우리가 기존에는 알람을 줄 때 뭐냐면 그 정적인 어떤 기준값, 그러니까 그 스레스홀드 정적으로 주는 방법을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라고 하면 만약에 애노멀리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게 빨리 찾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평소 패턴에서 벗어나는 지점은 훨씬 더 일찍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비정상을 탐지하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이나믹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바탕색이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과거에 이런 데이터가 이런 패턴대로 움직였다라는 걸 미리 그려놓고요. 그래서 실제 오늘 데이터가 이 회색 배경색을 벗어나는 부분부터가 이제 비정상이 시작된다라고 저희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 밴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파란색 밴드 안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이 비정상이다라고 저희가 탐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이 다이나믹 베이스라인의 가장 핵심 알고리즘은 뭐냐면 이 파란색 밴드를 어떻게 잘 찾아내느냐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이나믹 베이스라인을 저희가 얻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공개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프라펫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프라펫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다이나믹 베이스라인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위쪽 상단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다이내믹 베이스라인을 그렸을 때 이렇게 회색 밴드를 잘 찾아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프라펫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클리라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기로 어느 시점에서 가장 부하가 높았는지 그리고 어느 요일에 가장 부하가 낮았는지를 분석을 해주고요. 그리고 데일리 패턴으로 분석을 해서 이게 이제 시간대별로 부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데일리 컴포넌트와 위클리 컴포넌트를 두 개를 결합해서 실제로 이제 회색 베이스 라인을 그려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가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계가 뭐냐면
어, 프로펠 라이브러리의 경우에는 어떤 값을 예측해가지고 베이스라인을 그려준다라기보다는 기존 관측값들에 대한 그 커브 피팅 방식을 사용하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위쪽에 있는 그림이 그걸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부하 패턴을 좀 다양하기 위해서 매일 오전 10시 급격한 부하를 좀 발생시킨 게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 지금 프로펠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커브 피팅 방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거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오전 10시만 되면 베이스라인에서 항상 벗어나는 패턴이 항상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커브 피팅 방식이 뭐냐면 기존의 데이터들을 그 부드러운 커브로 연결시켜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일 똑같은 시간에 고정되게 이렇게 급격한 부하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걸 반영을 못하는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부하가 새벽 시간에는 되게 낮 시간에는 되게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밴드가 부하가 심할 때는 좀 아래 위로 움직이는 밴드가 좀 크고요. 새벽 시간에는 사실 부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밴드가 되게 좁은 특성이 있는데 프라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걸 반영을 못하고 항상 고정폭으로 밴드를 그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벽 시간대는 당연히 이제 잘 들어맞겠지만 낮 시간대에 부하가 좀 심하게 변동하는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지표가 그 컨피던스 인터벌 밖으로 나가는 경우 자주 발생을 하는 거 저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펜 라이브러리 가지고는 저희가 이렇게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비정상 탐지를 하기에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리는 내용인데요. 내용은 뭐냐면 아이디어는 되게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매주 같은 요일에 같은 시간대에는 같은 양의 부하가 들어올 거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시간대 같은 요일에 부하치를 저희가 누적을 시켜가지고 그걸 만약에 커브로 연결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다이나믹 베이스라인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단에 보이는 그림은 뭐냐면 매주 같은 시간대의 데이터에 대한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해서 다이나믹 베이스라인으로 그걸 이제 구현해 봤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 사실 분단위로 막 누적을 시키다 보니까 사실 분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 앞뒤 간격에 관계없이 굉장히 좀 뾰족뾰족한 그래프가 좀 나와서 이걸 저희가 이제 다이내믹 베이스라인을 이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특정 시간대 앞 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이동평균 개념을 추가해서 다이내믹 베이스라인으로 좀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간대별로 좀 더 스무딩이 된 그런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거대로 이제 적용을 해서 실제 저희가 적용한 그림을 다음 페이지에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인터맥스에서 수집하는 표적인 수치들에 대한 데이터를 다이나믹 베이스라인을 이용해서 좀 그린 그림입니다. 그랬더니 트랜잭션 카운트나 그 CPU 그리고 액티브 트랜잭션에서 다이나믹 베이스라인을 그린 거고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매일 10시쯤에 부하를 좀 많이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되게 잘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낮 시간대에는 부하가 되게 많이 들어오고 새벽 시간대에는 부하가 적은 경우에 이제 그 폭이 그 컨피던스 인터벌의 폭이 이렇게 동적으로 변화되는 것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프라펜 라이브러리를 썼을 때보다 훨씬 잘 반영을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요 베이스라인을 벗어나게 되면 사실 이제 평소 패턴하고 벗어나게 되는 그런 그림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비정상 탐지로 잘 작동을 하는 것을 저희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인터맥스 AI 에디션을 적용한 결과가요. 그 오른쪽 하단에 보여드리는 그런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맥스 AI 에디션이 되면 이제 회색 밴드로 표시된 부분이 평소에 이 데이터가 움직이는 패턴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 파란색 실선이 이제 실제 오늘자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제 그 기존의 다이나믹 베이스라인을 잘 따라가면 평소 패턴하고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되시겠지만 만약에 이 파란색 패턴이 이 회색 선을 벗어나게 되면 평소에 이렇게 안 움직였는데 이런 패턴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지금 시스템의 문제가 예전하고 좀 다른 어떤 영향도가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비정상 탐지를 이렇게 잘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서 지금 오늘 시간에는 그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의 비정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를 말하는 건지, 그리고 XM에서는 그 시계열 데이터의 비정상을 두 가지 방법으로 탐지한다고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였냐면 그 급격한 변동, 시계열 데이터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 어떻게 잘 찾아낼 건지에 대한
방법을 처음에 말씀드렸고, 그 나중에는 기존의 어떤 패턴, 그러니까 평소대로 움직이는 패턴에 대해서 오늘 데이터가 벗어났을 때 어떻게 탐지할 것인지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비정상 탐지 기능은요, 인터맥스 AI 에디션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이고요. 인터맥스 AI 에디션은 이제 E2E 기능을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솔루션인데, 이제 기존에는 단순 모니터링 솔루션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인공지능을 통한 예측과 분석을 하는 방법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의 비정상 탐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좌측 아래에 있는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